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양양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전국의 공룡 애호가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축제를 열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대전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인데요. 오늘은 색다른 행사와 전시로 과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현정 연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시와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현정 연구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 연구사님과 오늘 함께 할 텐데, 연구사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오늘 소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이고요.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고 또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와 또 이번 행사 같은 그런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전시와 행사를 기획, 담당하고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 연구사는 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름이 연구사라서 네. 기본적으로 연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과학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좀 전문성을 요하는 기획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전시 기획을 한다든지 행사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연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충청은 오늘의 기현정 연구사님을 이렇게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요, 참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공문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주목받으며, 야, 대전은 이제 노잼 도시 아니다, 유잼 도시다. 네. 고양이 액체설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 이게 대체 뭐냐? 너무 궁금하다. 참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행사들을 바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기현정 연구사께서 기획을 하셨어요. 아니, 고양이도 아니고 양양이라고 한 이름부터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하게 되셨을까요? 네. 고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양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양양이라고 부를 땐 더 애정을 갖고 부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자는 과학을 어렵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양이라는 말 속에서 담긴 것처럼 고양이를 감성적으로 애정을 갖고 과학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는 사실 제가 이제 예. 섭외를 위해서 작가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돌렸던 전단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작가분 중에 한 분이 그 사진 찍어서 본인의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갑자기 많은 RT를 받으면서 행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양이 학술대회는 제가 기획을 사실 한 달 전부터 그냥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고양이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컨셉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 과학계의 전문가분들, 이제 교수님들이 너도 나도 발 뻗고 나서서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해주셨고요. 예. 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애호가들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 같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런 작가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예인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도 기획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많은 제보를 주셔서 저는 굉장히 쉽게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기획이었던 맞아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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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입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봤지만 양양이 학술대회가 네. 실제 열렸고 큰 관심을 받았고요. 또 그 안에서 고양이 액체설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 앙코르 강연까지 할 정도로 인기였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뜨거운 반응까지 예상을 하셨을까요? 사실 조금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컨셉이 이게 약간 먹힐 것 같다라는 감이 있거든요. 뜨거운 네. 예상 어느 정도를 하셨군요. 네. 네, 기획이라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대중한테 인기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반려동물의 문화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냥 문화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과학관에 다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컨텐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밌는 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되게 색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주제에서 네. 색다른 접근을 만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방향을 달리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공문에도 밝혔지만 상업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호응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었던 그런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것이고 기획하신 행사들의 이름이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공룡 덕후 박람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공룡 박람회가 아니고 네. 정말 공룡에 관심 있고 사랑하는 공룡 애호가들을 위한 박람회 네. 이게 따로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건 또 어떻게 기획을 하셨을까요? 공룡 연구가 올해 200년이 됐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은 공룡의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공룡 관련된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룡 박람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흔한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저희 기관이 뭐 공룡도 가지고 있고 공룡도 전시물이 있지만 공룡 자체를 전시하는 그 공룡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공룡을 좋아하는 우리 공룡 덕후들이 주인공이 돼서 예. 서로가 서로를 전시하고 만나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 덕후 자 손 들어보세요 해서 그분들이 직접 기획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갖고 와서 박람회처럼 전시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예. 시간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른이 돼가지고 공룡을 좋아한다고 핀잔을 많이 듣는데요. 너는 공룡을 아직도 좋아하니? 어릴 때나 좋아하는 거 아니니? 네네. 근데 사실 그쪽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평생을 또 탐구하시는 분들이 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저는 과학 쪽에서는 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룡 덕후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과학관의 국립과학관에서 전문가로 인정하는 그러네요. 심지어 국립과학관에서. 네네, 공식적인 자리로 네.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드린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나만 있지 않고 나 같은 많은 이들이 또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도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장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전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못 참지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또 온라인 수기 공모전도 했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성인분들이었었어요. 나는 아직도 공룡을 좋아하고 예. 나는 공룡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수기도 네. 막 써서 주시고 해서 되게 색달았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공룡 덕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네. 이끄셨군요. 네. 또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 아인슈타인 생일 카페를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일 카페가 요즘 그 뭐 아이돌이나 트로스타 그 가수들 네. 팬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일 축하하는 그런 카페 뭐 같은 형식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생일 파티는 생일 주인공이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생일 카페는 주인공이 없어도 그 주인공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모여서 팬들이 하는 모여서. 그런 예.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일 카페는 제가 사실 뭐 아이돌 좋아하고 이럴 때 저도 막 기획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문법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날 그 3월 달이었는데요. 원래 3월 달에 수학의 날이라는 그게 과학관에서 하던 행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의 날 이러면 수학 퀴즈 대회 뭐 이런 것들 하고 수학 동아리들 뭐 모여서 이제 행사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컨셉을 가미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그날이 3월 14일 주기율표 3.14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원주율 네, 네. 3.14 네. 이런 거 있는데 그날이 이제 원래 수학의 날인데
찾아보니까 아인슈타인 이 그날 태어나셨더라고요. 마침 또 그날이에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수학자는 아니지만 물리학자잖아요. 네네. 근데 수학이 기본적으로는 물리학도 수학에 근간하고 있으니까 한번 엮어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죽은 과학자를 그것도 한참 되신 그 과학자 분의 생일을 카페를 열어서 생일 카페를 한다고 너무 궁금해. 지금 보이고 있는 네. 이 사진 처음 정말 이제 실제 네네. 열렸던 거네요. 네, 저희가 아이돌 생일 카페 가면은 굿즈도 주고 예, 특별한 맞아요. 음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의 똑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대상으로 네, 근데 모인 거군요. 아인슈타인께서 다행히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죠. 예, 또 캐릭터성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 아인슈타인 생일 카페라고 와, 또 이거는 꼭 가봐야겠다 해서 이건 참을 수 없지. 네, 그 청소년층이나 성년층 이제 그 아이돌 생일 카페를 경험해서 하셨던 분들이 과학자의 생일 카페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그 날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오픈런을 하셨었어요. 예. 네, 특별한 굿즈를 받기 위해서. 네, 그 정도 뜨거웠군요. 네, 냥냥이 학술대, 공룡 덕후 박람회, 또 아인슈타인 생일 카페까지 정말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네. 이게 정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한 행사나 전시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색다르고 새로운데요. 네. 보통 중앙과학관 행사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색다른 접근법, 독특한 기획을 하고 계신 남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학관이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긴 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제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청년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어렸을 때는 과학관에 왔었던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청년들도 약간 그런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다시 그분들한테 그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런 호기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또 과학관에 올 생각이 없었던 그런 분들까지도 오게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과학관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룡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끔 올 수 있지만 생일 카페를 다닌다든지 예.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과학관에 올 경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맞아요. 분들까지도 취향을 딱 저격하면 그분들도 과학관에 많이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약간 국립이라는 권위를 좀 내려놓고 네. 아주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또 색다른 과학관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연구사님께서는 좀 과학 쪽을 전공을 하신 거겠죠? 사실은 전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시로 뭐 전공과 이런 것들을 좀 살렸고요. 원래는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에 많이 큐레이터로 진출을 하는데 제가 과학 전시를 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네네. 과학이 어렵지 않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시를 기획할 때 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장르랑 융합을 한다든지 조금 저처럼 이렇게 좀 대중적인 주제랑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는 거를 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더 소심할 수 있는데 저는 욕을 먹을 각오로 네네. 좀 그런 것들을 대범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것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대중의 감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게 표현이나 또 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과학 전시를 하는 거에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과학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행사들도 많이 또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사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할로윈데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할로윈데이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즐겁게 파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죽은 과학자의 사회라는 주제로 그 왜 과학의 역사 중에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예전 과학자들이 다시 과학관에 나타난다라는 컨셉을 생각해서 그 다양한 분들이 과학자, 그러니까 예전 과학자의 복장과 그 코스튬을 하고
직접 와서 우리 대중들에게 내가 과학자 누구인데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연극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냥 영상이라든지 뭐 시각화 자료만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그럼 아닌 거네요? 네, 직접 분장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리퀴리나 네네. 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실험을 하다가 돌아가신 오토 릴리엔탈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약간 비화도 얘기해주고 자기가 과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약간 귀신에 빙의한다는 느낌으로 죽은 과학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네네. 그런 상황.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런 과학적인 그 멘트를 하는 것을 페임랩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페임랩 네네. 그런 행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가고 12월 달에는 그 마법학교 수학여행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혹시 해리포터 보셨던 분들은 네네. 머글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마법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머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이 아니라 국립머글과학관이라고 네. 이름을 짓고 이게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일궈놓은 그런 과학의 세계지만 사실 마법사 입장에서는 되게 가소롭잖아요. 마법사는 지팡이만 흔들면 그렇죠. 날 수도 있고 네. 뭐 물건을 변신시킬 수도 모두 있는데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초전대체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자기 부상 요만큼을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 우주로 로켓을 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를 했습니까? 그것을 역발상으로 해설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법사 복장을 하고 네. 마법학교 학생이 되어서 행사를 참여를 하면 마법학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머글의 세계에 있는 드래곤이 없는지, 왜 머글들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재미나게 들여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기현정 연구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시와 체험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과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상 속 과학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과학관으로 나들이 계획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